부동산 업체에 매각된 김해 옛 인제대 백병원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금속노조가 지난 23일 국가정보원의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국 대표 벚꽃축제 중 하나인 진해 군항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축제를 기다리는 경화용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24일 새벽 6시쯤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외국인 노동자 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년 전 매각된 김해 옛 인제대 백병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입니다.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료시설만 지을 수 있는 이 부지를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김해시가 24일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로 수백여억 원의 이익까지 발생하는 사안이다 보니 지역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민 공청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공청회 24일 오후 2시부터 김해운동장 민방위 재난안전체험관에서 열렸는데요.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많은 시민이 참석해 2시간 내내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추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찬반 여론인데요. 전문가와 시민들의 반응이 달랐고 시민들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나올 경우 주위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질문 시간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내면서 진행자가 중재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네, 반응이 엇갈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토론자로 나온 전문가들은 대체로 추진에 무게를 두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김해의 의료 상황, 장기 방출로 인한 문제, 용도 변경 이후 예상 사안, 앞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 등 발표가 진행을 고려한 방향으로 이어졌다면 시민들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만큼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당시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높은 분양가에 토지를 구입했는데요. 따라서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고 의료기관이 아니면 인제대가 이 땅을 매입할 수도 없었던 만큼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오랜 방치로 지역 발전이 없었던 만큼 개발 이익을 환수해 교통, 학교 등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네,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이미 변경을 결정해놓고 하는 공청회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김해시가 현장에서 설명했다면서요? 네. 이 부지는 지난 1996년 인제대가 대학병원을 짓겠다며 141억 원에 매입해 26년간 방치하다 2021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에 385억 원에 판 땅입니다. 이후 개발업체가 지난해 6월에 이어 11월 말에 이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김해시에 용도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북부동 주민자치회에서 지난해 12월 일부 조건부 찬성 의견을 김해시에 전달하고 지난달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면서 이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해시는 변경을 전제로 공청회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 시민 의견을 듣고 진행하기 위한 자리라고 거듭 설명했는데요.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100% 환수하겠다고 밝혔고 교통 체증에 대해서도 지장이 없겠다고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병영 계획으로 높은 분양가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한 시민들에게는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김해시는 이 부지에 도립병원 등 다른 시설 전환까지 고려했지만 고가의 토지여서 거액의 예산이 수반돼 김해시가 매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종합의료시설은 공공시설인 만큼 사업이 폐지되며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의 피해 보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주민들은 공청회 이후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내게 됩니다.
추가 주민 의견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고심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인제대 백병원 부지 용도 변경에 관련한 시민 공청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대표 벚꽃 축제 중 하나죠. 창원 진해군항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4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벚꽃 명소 중 하나인 경화역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 구조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죠. 생존자 지원과 폐허가 된 도시 재건이 시작됐는데 하루아침에 일상이 무너진 피해 지역 주민들,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튀르키예 피해자를 구조하고 또 생존자 구호를 위한 일반 시민, 경제계,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온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방한 네일을 기부했고 매일 수천 수억 원 성금이 튀르키예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가짜 모금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국가적 재난 재해 상황을 보고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사람들, 또 선의의 마음을 악용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부를 한다면 가급적 많이 들어 알만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계좌 입금할 경우에는 예금주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이메일로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튀르키예에 잘 닿을 수 있도록 기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도시 과밀학급과 농촌지역 폐교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어떤 곳은 인구가 줄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어떤 곳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 양극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른바 콩나물 교실로 불리는 과밀학급인데요. 이곳을 포함해서 송도 국제도시에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는 지난 200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꾸준하게 인구가 늘어 현재는 19만 2천여 명대로 20만 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학생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늘고 있는 학생 수 대비 학교가 부족해 과밀학급이 늘고 있다는 것.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경우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 전체 8개 중학교 중 7개 학교가 과밀학급이고 초등학교 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신설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과밀학급에 대해서 신설학교를 짓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긴 하거든요. 학교를 새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4월부터 사업비가 300억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신 교육청 자체 심사만 받도록 한 겁니다. 또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로 이전할 때는 사업비 규모를 떠나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학교 신설과 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반면 아이들이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도 늘었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는 지난 1969년에 문을 열었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개교 5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그나마 남은 학생도 전학을 가면서 전국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생활 여건만 된다면은 전세를 내서라도 시내권으로 이사를 가죠. 마을이 그 학생들을 학업을 유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521만 명, 내년에는 514만 명으로 줄고 2025년에는 503만 명으로 해마다 감소해 3년 뒤인 2026년에는 400만 명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줄면서 학교가 사라지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폐교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3,896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39곳으로 가장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고 경북 735곳, 경남 582곳 순이었습니다. 수도권도 서울 3곳, 인천 57곳, 경기 178곳 등 238곳에 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해 학교가 문을 닫고 다른 한 곳에서는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학교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신도시 과밀학급과 농촌의 폐교 문제가 공존하는 지금 과밀 해소는 물론 교육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가 간다, 소규창입니다. 금속노조가 지난 23일 국가정보원의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24일 국정원 경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노동자 투쟁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망발을 떠벌리고 다닌다며 분노했습니다. 또 이러한 공안 탄압이 총파업 투쟁에 들불을 키웠다며 윤석열 정권의 전면전 선언에 당당히 저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조는 항의의 뜻으로 국정원 경남지부를 향해 함성을 질렀습니다. 24일 새벽 6시쯤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대 A씨 등 외국인 노동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한 지역업체의 외국인 기숙사로 사용 중인 곳이었습니다. 새벽에 불이 나면서 주민 수십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경상남도를 찾았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청 신관대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초청 특강을 열었습니다. 그는 특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도 특강에 앞서 앞으로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며 경남도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제88회 정기회의가 24일 진주시 K기업가 정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박일호 밀양시장과 홍남표 창원시장 등 14명의 시장군수가 모여 시군 협조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지자체별 행사에 대한 홍보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내 8개 시장 군수들로 구성된 시장군수협의회는 분기별 회의를 열어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